일화 죄스러운 만남. 새벽 3시 수도원의 고요함을 깨뜨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제 방 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리는 소리였죠. 누구일까요? 이런 시간에 찾아올 사람은 한 명뿐이었습니다. 서진수녀님, 저예요. 한태경 장군의 목소리였습니다. 제 심장이 요동치기 시작했어요. 이런 관계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었는데 말이죠. 문을 열자 그가 서 있었습니다. 평소의 단정한 모습이 아닌 흐트러진 셔츠 차림이었어요. 그의 눈빛이 제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들어오세요. 제가 속삭이듯 말했죠. 이미 선을 넘은 우리였으니까요. 그는 조용히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문이 닫히자마자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았어요. 서진 씨, 더 이상 참을 수 없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제 마음도 마찬가지였어요. 수녀라는 신분, 그리고 그가 제 복수의 대상이라는 사실, 모든 것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죠. 그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제 손을 잡았어요. 따뜻한 그의 손이 제 차가운 손을 감쌌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 거 아시잖아요. 제가 말했지만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사실 저도 그를 원하고 있었거든요. 알고 있어. 하지만 당신 없이는 살 수 없소. 그의 고백이 제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복수를 위해 접근했던 이 남자에게 언제부터인가 진짜 감정을 느끼고 있었어요. 그가 제 뺨을 살짝 어루만졌습니다. 제 몸이 떨렸어요. 오랫동안 잊고 있던 여자로서의 감정이 되살아나고 있었죠. 서진 씨. 그의 부름에 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거부할 수 없었어요. 우리는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천천히 가까워졌습니다. 그의 입술이 제 입술에 닿았어요. 부드럽고 따뜻한 입맞춤이었습니다. 제 마음속 모든 벽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우리는 침대로 향했습니다. 모든 것이 천천히 이루어졌어요. 그의 손이 제 옷을 벗겨주었고 저도 그의 셔츠 단추를 하나씩 풀어주었습니다. 정말 괜찮소? 그가 제게 다시 한번 물어봤어요. 제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괜찮아요.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의 물건이 제 조개 안으로 들어왔을 때 제 몸 전체가 전율했어요. 오랫동안 잊고 있던 쾌감이 밀려왔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안고 사랑을 나누었어요. 수녀복을 입은 제가 남자와 이런 관계를 맺는다는 것 자체가 죄였지만 그 순간만큼은 모든 것을 잊고 싶었습니다. 그의 움직임이 점점 빨라졌어요. 제 몸도 그에 맞춰 반응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이름을 불러가며 절정에 도달했어요. 사랑을 나눈 후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누워 있었습니다. 그의 팔 안에서 제가 말했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모르겠어. 하지만 후회는 하지 않소. 그의 대답이 제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복수를 위해 시작한 관계였는데 어느새 진짜 사랑으로 변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제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함이 있었습니다. 그가 제 아버지의 죽음과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 그리고 제 아들 하준이 그의 재단에서 일하고 있다는 사실 말이죠.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그가 일어나 옷을 입기 시작했어요. 가셔야 해요. 그래야겠소. 다른 수녀들이 깨기 전에. 그가 제 이마에 키스를 해주고 방을 나갔습니다. 혼자 남은 저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이 사랑이 과연 옳은 것일까요? 아니면 저를 더 큰 파멸로 이끌 것일까요?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제가 그를 사랑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제 복수 계획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원래라면 그의 약점을 잡아 무너뜨리려 했는데 이제는 그와 함께하고 싶다는 마음이 더 커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어요. 제게는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이와 위험한 진실. 아침 미사를 드리면서도 제 마음은 온통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한태경 장군과의 지난밤이 계속 떠올랐어요. 제 몸에 아직도 그의 흔적이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서진 수녀님, 괜찮으세요? 옆에 있던 마리아 수녀님이 제게 물어봤어요. 제가 너무 심각한 표정을 하고 있었나 봅니다. 네, 괜찮습니다. 거짓말이었죠. 전혀 괜찮지 않았어요. 제 마음이 온통 혼란스러웠거든요. 미사가 끝나고 제 방으로 돌아가는 길에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아들 하준이었어요. 엄마, 오늘 저녁에 시간 되세요? 재단 이사님께서 엄마를 만나고 싶어 하세요. 이사님이라니요? 설마 한태경 장군을 말하는 건 아니겠죠? 누구 말이니? 한태경 이사장님이요.
제가 일하는 재단의 최고 책임자세요. 엄마 이야기를 해드렸더니 꼭 만나보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제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그가 제 아들의 상사였다니요. 이게 우연일 리는 없었어요. 알겠다. 시간 되면 연락할게. 전화를 끊고 나서 제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상황이 점점 복잡해지고 있었어요. 그날 오후 한태경 장군이 수도원을 찾아왔습니다. 공식적인 방문이었죠. 다른 수녀들과 원장 수녀님도 함께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서진 수녀님. 그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었어요. 지난밤을 기억하고 있다는 듯한 시선이었죠. 안녕하세요, 장군님. 제가 최대한 평정심을 유지하며 대답했습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아무렇지 않은 척해야 했거든요. 오늘은 재단 업무 때문에 왔습니다. 수도원에 추가 지원을 하고 싶어서요. 그의 말에 원장 수녀님이 기뻐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의 진짜 의도를 알고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를 뜨자 그가 제게 조용히 말했어요. 잠깐 얘기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수도원 뒤편 정원으로 향했습니다. 아무도 없는 조용한 곳이었어요. 하준이가 당신 아들이군요. 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놀란 표정을 지었죠. 알고 계셨어요. 처음부터는 아니었소. 하지만 어젯밤 이후로 확인해 봤습니다. 그의 대답에 제가 섬뜩함을 느꼈어요. 이 모든 게 계획된 일이었을까요? 우연이 아니었군요. 맞소. 하지만 제가 하준이를 채용한 건 순전히 그 아이의 능력 때문이었습니다. 당신과의 관계는 나중에 알게 된 거요. 그의 말이 진실인지 거짓인지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단순한 관계가 아니라는 것이죠. 제 아들에게 해를 끼치지 마세요. 제가 경고의 메시지를 담아 말했습니다. 그가 쓴 웃음을 지었어요. 해를 끼치다니요. 오히려 보하고 있어. 보여? 하준이의 아버지가 누군지 아시잖아요. 그 남자의 빚 때문에 하준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도 알고 계실 테고. 그의 말에 제가 움찔했습니다. 전 남편의 일을 어떻게 알고 있을까요? 당신도 그 남자 때문에 모든 걸 잃었죠. 패션 사업도 집도 모든 걸. 그가 제 과거를 너무 자세히 알고 있었어요. 이상했습니다. 어떻게 그걸 알아요? 조사했으니까요. 당신이 수도원에 온 이유도 알고 있어. 제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그가 대체 뭘 알고 있는 건가요? 복수하러 온 거 맞죠? 그의 말에 제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들켰네요. 누구에게 복수하려고 했는지도 알고 있어. 바로 저에게 말이죠. 제 심장이 멈춘 것 같았어요. 그가 모든 걸 알고 있었다니요. 제가 당신 아버지와 관련이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시겠군요. 드디어 핵심이 나왔습니다. 제 아버지의 죽음과 그의 관계 말이에요. 맞습니다. 당신이 제 아버지를 죽게 만들었죠.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랫동안 품은 분노가 터져나오려고 했어요. 그렇소. 인정합니다. 그의 담담한 대답에 제가 더 화가 났어요. 그런데 왜 저에게 접근한 거예요? 죄책감 때문인가요? 처음에는 그랬을지도 모르겠어. 하지만 지금은 아니요. 그럼 뭐예요? 사랑입니다. 그의 고백에 제가 할 말을 잃었어요. 사랑이라니요? 당신을 사랑하게 되었소. 복수하려던 당신을 말이요. 제 마음이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이 남자를 믿어야 할까요? 증명해 보세요. 제가 도전적으로 말했습니다. 그가 제게 다가와 손을 잡았어요. 하준이를 부사장으로 승진시키겠어. 그리고 당신이 원한다면 모든 진실을 털어놓겠어. 그의 제안이 진심인지 확신할 수 없었지만 일단은 들어보기로 했어요. 차마 숨겨진 과거. 그날 밤 제 방에서 한태경 장군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가 약속한 진실을 듣기 위해서였어요. 제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분노와 호기심 그리고 알 수 없는 감정이 뒤섞여 있었거든요. 10시가 넘어서야 그가 찾아왔어요. 평소보다 지친 모습이었습니다. 오래 기다렸어? 괜찮아요. 앉으세요. 저희는 작은 탁자를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았습니다. 그의 얼굴에 진지한 표정이 떠올랐어요. 무엇부터 말해야 할지 모르겠군요. 처음부터 말해주세요. 제 아버지와 어떤 관계였는지.
제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오랫동안 궁금했던 진실을 드디어 들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당신 아버지 윤철호 씨는 제 동기였습니다. 사관학교 동기 말이요. 예상치 못한 말이었어요. 아버지가 군인이었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그와 동기였다니요. 그때는 친한 친구였소. 서로 의지하며 지냈죠. 그의 목소리에 그리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럼 왜 아버지가 죽게 됐어요? 그건 복잡한 일이었소. 그가 잠시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어요. 80년대 후반이었습니다. 저희는 둘 다 보급 담당 장교였어요. 그때 큰 군납 사업이 있었죠. 제가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정당한 거래였소. 하지만 중간에 업체들이 뇌물을 제시했어요. 거액의 돈이었죠. 그래서요. 저는 받았습니다. 하지만 당신 아버지는 거부했어요. 그의 고백에 제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역시 아버지는 정직한 분이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소. 감사가 들어온 거예요. 감사요? 네. 군납 비리 의혹으로 조사가 시작됐죠. 저는 패닉 상태였소. 그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그때 저는 끔찍한 선택을 했습니다. 제 죄를 당신 아버지에게 뒤집어 씌운 거예요. 제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습니다. 역시 그랬군요. 증거를 조작했소. 뇌물을 받은 건 당신 아버지인 것처럼 만들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군법회의에 넘겨진 거군요. 맞소. 당신 아버지는 결백하다고 주장했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제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억울하셨을까요? 결국 당신 아버지는 불명예의 전역을 하게 됐고 그 스트레스로 병이 나셨죠. 그리고 몇 년 후에 돌아가셨어요. 죄송합니다. 그가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하지만 사과만으로 해결될 일이 아니었죠. 그 뒤로 어떻게 살았어요? 지옥 같았어. 매일 밤 당신 아버지 꿈을 꿨어요. 죄책감에 시달렸죠. 그래서 자선 사업을 하는 건가요? 그렇소. 속죄의 의미였어요. 하지만 아무리 해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의 얼굴을 바라봤어요. 진짜 후회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가 당신을 만났소. 철호의 딸을. 처음에 제가 누군지 알았어요. 아니요. 나중에 알게 됐어요. 그때 충격이 컸죠. 그럼에도 제게 접근한 이유가 뭐예요? 죗값을 치르고 싶었소. 당신에게 복수를 당하더라도 감수할 생각이었어요. 제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분노와 동정심이 교차했어요. 하지만 당신과 지내면서 마음이 바뀌었소. 사랑하게 된 거예요. 사랑이요. 당신의 강인함과 아름다움에 매료됐습니다. 당신 아버지를 닮았더군요. 그의 말에 제 가슴이 뛰었습니다. 증오해야 할 상대인데 왜 이런 감정이 드는 걸까요? 제 아들 하준이는 어떤가요? 정말 능력 때문에 채용한 건가요? 물론이요. 하준이는 정말 뛰어난 인재예요. 당신 아버지의 피를 받았나 봅니다. 그의 대답에 제가 안도했어요. 적어도 아들에게는 해가 없을 것 같았거든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건가요? 제가 물어봤습니다. 모든 진실을 안 지금 앞으로의 관계를 정해야 했어요. 당신이 결정하시오. 복수를 하든 용서를 하든. 쉽게 말하네요. 쉽지 않다는 걸 압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뭐요? 당신과 함께하고 싶소. 남은 생을 속죄하며 살고 싶습니다. 그의 고백에 제 마음이 흔들렸어요. 정말 진심인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결정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원수와 사랑에 빠진다는 게 말이 되나요? 그날 밤 저희는 이야기만 나누고 헤어졌어요. 제게는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과연 복수를 포기하고 그를 용서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계획대로 그를 무너뜨려야 할까요? 제 마음은 여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사화 선택의 기로. 며칠 뒤 하준이가 수도원을 찾아왔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아들의 얼굴이 밝아 보였어요. 엄마, 큰 소식이 있어요. 하준이의 목소리에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무슨 일이니? 부사장으로 승진됐어요. 한태경 이사장님께서 직접 발표하셨어요. 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가 약속을 지킨 거였어요. 정말 축하한다, 아들. 엄마 덕분이에요.
이사장님이 엄마 이야기를 자주 하시더라고요. 하준이의 말에 제가 놀랐어요. 그가 저에 대해 이야기했다니요. 어떤 얘기를 하시던데? 엄마가 얼마나 훌륭한 분인지 존경스럽다고 하시더라고요. 제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그의 마음이 진짜인 것 같았어요. 그런데 엄마 이사장님께서 내일 저녁 식사에 초대하셨어요. 3명이 함께요. 3명이요? 네, 저랑 엄마 그리고 이사장님이요. 제가 망설였어요. 공개적으로 만나는 건 부담스러웠거든요. 괜찮을까? 물론이죠. 이사장님이 정말 좋은 분이에요. 엄마도 만나보시면 금방 좋아하실 거예요. 하준이는 한태경 장군에 대해 정말 좋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한태경 장군이 다시 찾아왔어요. 이번에는 공식적인 방문이 아니었죠. 내일 저녁 약속 어떻게 생각하시오? 부담스럽긴 해요. 제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하준이가 있으니까 괜찮을 거요. 자연스럽게 지내시면 됩니다. 그의 말에 일리가 있었어요. 아들 앞에서는 아무 일 없는 척 할 수 있을 테니까요. 알겠어요.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가 제 손을 살짝 잡았어요.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습니다. 서진 씨, 제가 진심이라는 걸 보여드리고 싶소. 어떻게요? 내일 저녁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날 저녁 시내 한 고급 레스토랑에서 만났어요. 하준이가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여기에요. 하준이가 손을 흔들며 반겼어요. 곧이어 한태경 장군도 도착했습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그가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평상복을 입은 모습이 평소보다 젊어 보였습니다. 괜찮습니다. 우리는 자리에 앉아 식사를 시작했어요. 하준이가 중간에 있어서 분위기가 자연스러웠습니다. 하준이가 정말 뛰어난 인재예요. 앞으로 큰 일을 할 거라고 확신합니다. 한태경 장군의 칭찬에 하준이가 부끄러워했어요. 과찬이세요, 이사장님. 아니요. 정말 그렇소. 어머니를 닮았나 보군요. 그가 제게 시선을 보내며 말했어요. 제 얼굴이 약간 빨개졌습니다. 식사 중간에 하준이가 화장실에 간 사이 그가 제게 작은 봉투를 건넸어요. 이게 뭐예요? 집에 가서 보시오. 제 진심을 보여주고 싶었소. 제가 봉투를 받아 가방에 넣었어요. 궁금했지만 하준이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엄마, 이사장님께서 유럽 출장 때 저도 데려가시겠다고 하세요. 하준이가 흥분해서 말했어요. 정말요? 네, 다음 달에 3주 정도 갈 예정입니다. 제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기쁘면서도 불안했습니다. 좋은 기회네요. 하준이에게 넓은 세상을 보여주고 싶소. 젊을 때 경험이 중요하거든요. 그의 배려에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정말 아들을 위해 주는 것 같았거든요. 식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저는 봉투를 열어봤어요. 안에는 편지와 몇 장의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편지부터 읽어봤어요. 서진 씨께 제가 당신 아버지께 저지른 죄를 만회할 방법을 찾았습니다. 동봉한 서류는 제가 당시 받았던 뇌물의 전액과 그동안의 이자를 계산한 금액입니다. 모두 당신 아버지의 명예회복을 위한 기금으로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방부에 진실을 고백하는 편지도 보냈습니다. 이제 당신 아버지의 누명이 벗겨질 것입니다. 제 손이 떨렸어요. 서류를 확인해 보니 정말 엄청난 금액이었습니다. 50억 원이 넘는 돈이었어요. 이게 정말일까요? 그가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습니다. 그날 밤 그가 다시 찾아왔어요. 제가 문을 열자마자 그에게 달려가 안겼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요. 그의 품에 안긴 채로 제가 눈물을 흘렸어요. 오랫동안 쌓였던 한이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마음이 좀 편해지셨나요? 네, 많이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입을 맞췄어요. 이번에는 더 이상 죄책감이 들지 않았습니다. 서진 씨, 저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시오. 어떻게요? 수도원을 나오시오. 저와 결혼해 주시오. 갑작스러운 청혼에 제가 당황했어요. 결혼이요? 네. 당신을 평생 지키고 싶소. 하준이의 아버지가 되고 싶고요. 그의 진심이 느껴졌어요. 하지만 결정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생각해 볼 시간을 주세요. 물론이요. 충분히 생각하시오. 그날 밤 우리는 다시 사랑을 나눴어요.
이번에는 더 깊고 진한 감정이었습니다. 복수가 아닌 진짜 사랑이었거든요. 하지만 여전히 고민이었어요. 수녀로서의 서원을 깨뜨리고 세속으로 돌아간다는 것, 그리고 아버지의 원수였던 남자와 결혼한다는 것 말이죠. 과연 옳은 선택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실수가 될까요? 제 마음은 여전히 혼란스러웠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그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 말입니다. 우화 운명의 결단. 일주일 후 중대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국방부에서 공식 발표가 있었어요. 제 아버지의 누명이 벗겨진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엄마, 큰 뉴스예요. 하준이가 흥분해서 전화를 걸어왔어요. 할아버지 명예가 회복됐어요. 뉴스에 나왔어요.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버지께서 살아계셨다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정말 다행이다. 이사장님 덕분인 것 같아요. 뭔가 아시는 게 있으셨나 봐요. 하준이는 아직 진실을 모르고 있었어요. 한태경 장군과 아버지의 관계를 말이죠. 그날 저녁 원장 수녀님께서 저를 부르셨습니다. 서진 수녀님, 요즘 많이 힘들어 보이시네요. 괜찮습니다. 정말 괜찮으신가요? 뭔가 고민이 있어 보이는데. 원장 수녀님의 따뜻한 관심에 제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사실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무엇이든 말씀해 보세요. 수도원을 떠날 생각입니다. 원장 수녀님이 놀라셨어요. 갑자기 왜 그런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제 소명이 다른 곳에 있는 것 같아요. 거짓말이었죠. 하지만 진실을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신중하게 생각해 보세요. 한번 나가면 다시 돌아오기 어려워요. 알고 있습니다. 그날 밤 한태경 장군이 찾아왔을 때 저는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어요. 떠나기로 했어요. 정말이요? 그의 얼굴에 기쁨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무엇이든 말씀하시오. 하준이에게 진실을 말해야 해요. 당신과 제 아버지의 관계를. 그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꼭 필요한가요? 네. 거짓 위에 새로운 삶을 쌓을 수는 없어요. 그가 한동안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소. 함께 말하죠. 2주 후 우리는 하준이를 만났습니다. 조용한 카페에서 셋이 마주 앉았어요. 무슨 중요한 얘기가 있다고 하셨는데요. 하준이가 궁금해했습니다. 하준아, 엄마가 할 말이 있다. 제가 심호흡을 하고 입을 열었어요. 사실 엄마가 수도원을 떠날 거야. 뭐라고요? 왜요? 그리고 한태경 이사장님과 결혼할 거야. 하준이의 표정이 충격으로 굳어졌어요. 엄마가 수녀인데 어떻게 결혼을 해요? 환속할 거야. 그리고 또 다른 진실이 있어. 저는 아버지와 한태경 장군의 관계를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하준이의 얼굴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누명을 쓰게 된 게 이사장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다. 한태경 장군이 무겁게 대답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분과 결혼을 해요? 하준이가 이해할 수 없다는 듯 말했습니다. 복잡한 일이야. 하지만 그분이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어. 뉘우친다고 해서 과거가 지워지나요? 하준이의 말에 제가 할 말을 잃었어요. 아들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반응이었거든요. 하준아, 나는 정말 미안하다. 한태경 장군이 깊이 머리를 숙였어요. 죄송하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하준이가 화를 내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하준아, 기다려. 제가 붙잡았지만 그는 뿌리치고 나가버렸습니다. 괜찮을까요? 한태경 장군이 걱정스럽게 물어봤어요. 시간이 필요할 거예요. 며칠 후 하준이가 사표를 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리고 저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엄마, 이해할 수 없어요. 할아버지를 그렇게 만든 사람과 어떻게 사랑을 할 수 있나요? 저는 한동안 혼자 있고 싶어요. 엄마 결정을 존중하겠지만 받아들이기는 어려워요. 제 가슴이 아팠어요. 아들을 잃은 것 같았습니다. 후회하시나요? 한태경 장군이 물어봤어요. 아니요. 하준이도 언젠가는 이해할 거예요. 정말 고맙소. 평생 당신과 하준이를 지키겠소. 그의 약속이 진심으로 느껴졌어요. 마침내 저는 환속 절차를 밟았습니다. 원장 수녀님과 다른 수녀들이 아쉬워했지만 제 결정을 존중해 주었어요. 수도원을 떠나는 날 마지막으로 성당에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느님, 제가 옳은 길을 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것이 제 운명인 것 같아요. 아버지와 아들을 지켜주세요. 6화 새로운 시작. 6개월 후 우리는 조용한 결혼식을 올렸어요. 하준이는 참석하지 않았지만 축하 메시지는 보내주었습니다. 엄마 행복하세요. 아직은 어렵지만 언젠가 이해하려고 노력할게요. 그 메시지만으로도 충분했어요. 아들이 조금씩 마음을 열고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결혼 후 우리는 서울을 떠나 제주도에 정착했습니다. 한태경 장군은 모든 사업을 정리하고 작은 카페를 차렸어요.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거요. 과거는 잊고. 하지만 과거를 완전히 지울 수는 없었어요. 가끔 아버지 생각이 나면 가슴이 아팠습니다. 괜찮으시오? 그가 제 손을 잡으며 물어봤어요. 네, 괜찮아요. 우리는 매일 아침 바다를 바라보며 산책했어요. 평화로운 일상이었습니다. 카페 일도 재미있었어요. 손님들과 대화하며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게 좋았거든요. 사장님들 금슬이 정말 좋으시네요. 단골 손님이 말했어요. 감사합니다. 제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정말 행복했어요. 어느 날 하준이가 제주도로 찾아왔어요. 오랜만에 보는 아들의 모습이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엄마 잘 지내세요? 응, 아들. 너는 어떻게 지내니? 괜찮아요. 새 직장도 구했고요. 우리는 바닷가를 걸으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엄마가 행복해 보이세요. 정말? 네. 예전보다 훨씬 밝아지셨어요. 아들의 말에 제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이사장님. 아니, 아버지는 어디 계세요? 하준이가 한태경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걸 듣고 깜짝 놀랐어요. 카페에 계셔. 가볼까요? 카페에서 한태경과 하준이가 대화하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어색하지만 서로 노력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하준아, 미안하다. 내 할아버지를 그렇게 만들어서. 이제 그만해요. 과거 일이잖아요. 하준이가 의젓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앞으로는 정말 좋은 아버지가 되고 싶다. 노력해보세요. 그들의 대화를 듣고 있던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가족이 되어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저녁에 셋이 함께 식사를 했어요. 오랜만에 가족다운 시간이었습니다. 엄마, 제가 결혼하게 되면 축하해 주실 거죠? 하준이의 말에 깜짝 놀랐어요. 결혼? 언제? 아직은 아니고요. 좋은 사람 만났어요. 어떤 분인데? 간호사예요. 착하고 예쁜 분이에요. 제 마음이 기뻤어요. 아들이 새로운 사랑을 찾은 거군요. 꼭 소개시켜줘야 해. 네, 다음에 같이 올게요. 그날 밤 하준이는 우리 집에서 잤어요. 정말 오랜만에 가족이 한자리에 모인 밤이었습니다. 행복하시오? 한태경이 제게 물어봤어요. 네, 정말 행복해요. 저도 그렇소. 당신을 만난 게 제 인생 최고의 행운이었어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1년 후 하준이가 정말 결혼을 했어요. 우리도 서울에 가서 결혼식에 참석했습니다. 축하해, 아들. 제가 하준이를 안으며 말했어요. 고마워요, 엄마. 그리고 아버지. 하준이가 한태경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걸 듣고 가슴이 뭉클했어요. 고맙다, 아들. 한태경도 감동받은 표정이었어요. 결혼식이 끝나고 제주도로 돌아가는 길에 한태경이 말했어요. 이제 정말 가족이 된 것 같소. 그러게요. 우리는 손을 잡고 바다를 바라봤어요. 파도가 찰랑거리며 우리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과거의 아픔과 복수심은 이제 잊었어요. 용서와 사랑이 더 큰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한때는 원수였던 두 사람이 이제는 서로를 가장 사랑하는 부부가 되었어요. 세상 사람들은 저를 타락한 수녀라고 비난했지만 저는 이것이 진정한 구원이라고 생각해요. 사랑은 모든 것을 용서하고 치유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우리의 사랑은 그 어떤 것보다도 성스럽다고 믿어요. 제주도의 아름다운 바다를 바라보며 저는 새로운 행복을 만끽하고 있습니다. 과거를 뒤로하고 미래를 향해 걸어가고 있어요. 이것이 저희 부부의 진짜 시작이에요.